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정치권에 불어닥친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 사기 사건, 이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옵티머스 사태는 피해 규모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인지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결국 법무부가 특수통검사 5명의 파견을 승인함으로써 검찰 수사팀이 강화되면서 검찰에서 이번 옵티머스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추 장관이 미친듯이 인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와중에도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비 수사의 가장 큰 표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입니다. 옵티머스는 2018년까지 자본금 부족 문제를 겪을 정도로 부실했음에도 2,900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끌어모아 각종 불법 거래를 저질렀지만 지난 6월 판매 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검사와 사업 승인,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특혜와 관계금융사들의 편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의혹 중 하나인 만큼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 국장 1명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국장 말고도 수많은 전현직 금융계 관련 인사들이 해당 사태의 핵심 관계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그 커넥션이 닿아있단 말까지 있다고 하니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당초 윤 총장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해서 권력형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등 10명을 추가로 파견할 것을 전날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보류한 끝에 10명이 아닌 5명만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파견검사 명단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후 그중 4명을 대검에서 선발해 옵티머스 수사팀에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이러한 이지검장의 방침을 철회시키고 권력형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을 명단에 대거 포함시켰음에도 추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5명의 검사만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추 장관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아니, 대체 이 정권은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많은 것인지 숨길 게 그렇게 많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사태처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최악의 금융사기입니다. 이런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그 본말을 파헤쳐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한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특허나 이런 사건들은 그 특성상 권력과 깊숙하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엄정하게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추미애 장관은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윤 총장이 수사를 위해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검사의 수까지 절반으로 줄였을까요? 이 사태가 드러나면 정권의 회복 불가 수준의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 추 장관도 이 사태에 뭔가 연루된 게 있어서였을까요? 저는 이 정권이 하는 짓은 하나부터 10까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참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당 측에서는 공수처를 출범시킨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가 출범하면 입주할 예정인 정부 과천청사 5동을 방문해서는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다.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면서 야당의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상대를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민주당은 그냥 깡패 집단이라고밖에 볼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수의 의석을 앞세운 전횡이고 횡포 아닙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 당명에 민주란 단어는 왜 달고 있는 겁니까? 게다가 이날 민주당의 지도부의 공수처 방문에는 추미애 장관도 함께 했는데 추 장관이 행사 직후 자신의 SNS에다 올린 글 역시 가관입니다. 추 장관은 여기에다가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국회에서 논의해온 지 어언 24년. 국민이 염원한 공수처가 하루빨리 완성돼야 할 것이다.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해달라는 인권연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공수처는 수사 과정과 절차, 수사 방법이 다른 수사기관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관을 이렇게 번개불에 콩 부어먹듯이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게다가 추 장관은 이미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매줄 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을 그전부터 받아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상대로 대놓고 사기를 치는 꼴이 참으로 추악해보기 그지없는데 추 장관은 거울도 안 보시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공수처의 출범에 목을 메고 집착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해먹었던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당신들은 당신들과 관련된 의혹이 될 때마다 적폐 세력의 공작이라느니 언론의 날조라느니 자신들에 대한 음해라느니 하면서 필사적으로 부정해왔지만 당신들이 제시한 반박 근거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상대 측의 의혹 제기가 전부 사실로 드러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모두 당신들의 충견들로만 세워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신들이 대놓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로 당신들에게 제기된 그 어떤 의혹들도 모조리 은폐하고 의혹 제기를 무력화하게 했던 수작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공수처같이 국민 대부분의 민생 혹은 인권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처의 출범에 저 정도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몇 안 되는 공직자인 윤 총장에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줘야만 합니다. 만일 윤 총장을 건드리면 문재인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날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윤 총장을 건드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마저 은폐하려 든다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정권은 후반기로 깊숙하게 접어들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부정부패가 막으려고 할수록 더 터져나올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